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어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태풍을 맞았다고 해서 야구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재해를 맞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4인방이 어떻게 되고는 모르겠고 빼박 큰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는 마인드로 비게 된 빈자리에 대치 선수들을 생각해보며 성적보다는 더 많은 선수 발굴을 목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롯데의 야수진은 다른 팀을 능가하는 확실한 주전은 없지만 자원 자체는 정말 많은 상황이었기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포지션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 4명 덕분에 강제로 교통정리가 되며 생각할 게 확 적어지긴 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좀 부담이 덜한 선수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시죠. 먼저 김동혁의 대체 선수는 사실 간단하죠. 황성빈, 장두성이라는 중복 자원이 있고 이 3명이 주전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에 대주자로 3명은 맞지 않나 해서 한 명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었죠. 이렇게 되니 정리를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결국 저 중 한 명이 빠진다고 해도 나머지 둘이 저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김동혁은 셋 중에서 가장 어리고 순출률이 높으며 수비도 무난해서 어쩌면 셋 중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자원이며 주전 자리까지도 먹을 수 있던 위치였죠. 지 복을 확실히 지가 발로 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 자원도 둘이나 있으니 타격도 가장 덜하죠. 아쉽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세민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찌 보면 김세민은 1군 자원도 아니었다 보니 가장 부담이 덜한 선수가 아닐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전민재, 이호준의 한태양의 유격수가 애매한 상황이라 1군 유격수 자리에서 한두 명이 나가리가 되면 그 다음 차례가 바로 이 김세민이었다는 말이죠. 그 뒤에는 바로 신입급들로 가거나 박승욱, 노진혁을 생각해야 할 정도이기에 어쩌면 김세민은 본인의 야구 인생에서 유격수가 약한 롯데이기에 정말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정말 제대로 발로 걷어찼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김세민의 대치자로는 신인이긴 하지만 3라운드 신인의 거포 유격수로 기대가 큰 이서준이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신인인 이서준을 추천할 정도로 김세민급의 유격수가 팀 내에 없습니다. 이서준이 안되겠다 싶으면 한태양을 유격수로 시켜보거나 했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한태양은 해줄 역할이 있기도 하고 확실히 팀에서도 유격수로는 분류를 안 하는 눈치죠. 그러면 박승욱, 노진혁 정도가 차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건데 박승욱은 수비가 유격수 불가급이라 생각하고 노진혁은 몇 년 전부터 허리 문제로 이미 유격수 불가 판정을 받았을 정도라 진짜 이서준 아니면 육성 신인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나마 이서준을 추천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올해 롯데 유격수는 전민재, 이호준 둘이서 풀타임을 치러야 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봐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팀의 제3 유격수로 설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1군에서 제대로 뛰어본 적도 없으면서 저런 생각 없는 행동으로 기회에 걷어차버린 거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2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그나마 고승민이 볼 예정이었던 2루에는 확실한 대체 선수인 한태양이 있죠. 사실 롯데는 어디든 내야 한 명이 빠지면 한태양이 닭 주전이라고 할 정도로 한태양은 백업으로 두기 참 아쉬운 선수였죠. 다만 자리가 마땅치 않아 참 아쉬운 자원이었는데 이렇게 형들이 교통정리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주네요. 역시 후배 사랑 하나는 롯데가 에라이. 어쨌든 한태양이 주전 2루를 맡을 확률이 거의 100%라 생각하고 한태양이 풀타임 주전 경험은 없지만 작년의 모습들을 보면 주전으로 풀타임을 뛰었을 때 고승민 못지않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수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확이 될 선수가 한태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경험치 차이에 의한 불확실한 풀타임 성적과 장타면에서의 고점까지 생각하면 아직까진 고승민을 무조건 지원할 거란 확신은 안됩니다. 그만큼 주전으로서의 자각이 전혀 없이 이런 생각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애꿎은 팀과 팬들의 피해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여지죠. 부디 한태양이 주전 자리가 거저 들어온 김에 진짜 제대로 본인의 커리어 스타트를 보여주는 한 해를 보내며 생각 없는 행동을 한 선수들이 후회하게 되는 행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3루 문제가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플랜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 정배는 그냥 작년 주전 3루수였던 손호영이 3루로 복귀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오늘 열린 연습 경기에서 손호영이 중견수로 그대로 나가며 중견수 손호영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며 올해 확실히 손호영을 중견수로 기용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최근 흐름이 좋은 박찬영이 3루로 가며 공격 위주의 라인업을 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은 원래부터 꽤 좋은 선수였지만 수비가 발목을 잡았었던 박찬영이 현재까지 스캠에서 수비가 많이 늘어난 모습과 함께 좋은 평을 내릴만 하다고 보여지고 있죠.
중견수 손호영, 3루수 박찬영으로 간다면 수비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어떨 거란 확신이 잘 안 들지만 공격 면에서는 상당히 고점 높은 라인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올해 공격의 중심을 맡아줘야 하는 두 명이 빠졌으니 라인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현재로서 올해 한동희는 1루 고정일 걸로 보여지지만 만약 이 사태로 인해 한동희 3루 재전향을 생각한다면 작년부터 1루 준비까지 겸했던 김동현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할 정도로 나승엽의 자리는 확실한 선수가 있다기보다는 여러가지 플랜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중견수 손호영 픽스에 찬영이 3루 자리를 먹지 않을까 싶은데 나승엽에게 입단 당시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것들을 생각하면 롯데가 지금 타이밍에 이러고 있다는 데에서 이번 사태가 진짜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되며 화가 나네요. 이렇게 대체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니 강제긴 하지만 어쨌든 교통정리가 됐다는 느낌도 들고 더 다양하게 선수를 써볼 수도 있어 보이죠. 그렇다고 손해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 구단 분위기에도 큰 해를 끼쳤고 명백히 전력 약화이니 사실상 생각 없는 행동으로 만든 이 사태로 인해 올해 가을 야구에 대한 꿈은 접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올해는 1년을 버린다 생각하고 젊은 선수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미래의 라인업을 확실히 구축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룹 차원의 징계도 있을 거라 전해지며 징계 정말 크게 받으면 반시즌 정도라 보여지는데 그동안 실전 감각까지 떨어질 것과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하면 올해는 그냥 없는 선수 취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4인방과는 상관없이 대체 선수로 거론되는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니 저들을 본보기 삼아 야구에만 집중을 하면서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실하게 야구를 하고 그나마 그 모습들로 팬들에게 위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들이 그들을 모두 넘길 거라 생각하긴 힘들지만 니들 없이도 잘 돌아간다 오만한 인간들아, 팬들을 위해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도박 4인방의 대체 선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